네, 매주 수요일 4부에서는 여야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수요 경제대담으로 같이 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죠. 이용섭 전 의원과 함께 경제 현안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예, 더운데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예. 먼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요즘 현안이니까요. 이 얘기 잠깐 해보죠. 예. 재벌 개혁을 특별히 롯데를 겨냥해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전횡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예. 순환 출자 문제가 우선 걸릴 것 같은데요. 기존의 순환 출자는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순환 출자도 어떻게든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벌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영섭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 롯데 분쟁이 발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순환 출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순환 출자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롯데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순환 출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재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건데 특히 롯데는 보면 계열사가 이제 80곳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순환 출자 연결고리가 무려 418개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은 순환 출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 구조 파악도 어렵고 총수 가족이 봉건적인 그룹 지배가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순환 출자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는 지난 2013년 말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의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롯데처럼 과거에 이루어졌던 순환 출자는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오늘날의 이런 롯데 분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둬서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네. 정부 여당과 정경련 이런 재개의 반대로 개선이 못 되고 있는 형편이죠.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순환 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일시에 이것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3년이면 3년 합의를 거쳐서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벌 개혁이 경제 살리기, 성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재벌 개혁은 질 좋은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됐었던 삼성물산에 대한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경영권 보호와 함께 이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문제가 어떻게 양립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순환 출자의 경우는 지금 우리 롯데의 경우를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전체 롯데그룹 주식의 0.05%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연매출 83조, 자산 규모는 93조에 이르는 임직원 10만 명에 이르는 이런 80개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순환 출자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 해지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해지들의 공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순환 출자를 해소하려면 더 많은 지분을 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자금 동원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기업주들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재벌 대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문어발식 확장 아니겠습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이 해야 될 영역에까지 이제 확장한다는 얘기죠. 예. 하다못해 세탁소랄지 화장품 판매 이런 것은 실은 중소기업들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 출자를 규제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주력 사업에 집중하게 되고 중소기업 영역은 중소기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금산분리 문제가 그 순환 출자 해소와 같이 꼭 거론이 되는데요.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이 분리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지 않으면 이 금융자본이 산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융장과 금산 분리가 기본적인 방향이죠. 예. 롯데 경우에는 특히 또 재벌 계약과 관련해서 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재벌 계약과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도 사실은 국회에 많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벌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실은 여러 건이 계류 중에 있어요. 근데 예. 지금까지 이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야 간의 재벌 개혁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야권은 경제 민주화를 통한 사회 양극화 없이는 지속적인 질적 성장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재벌 개혁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대로 정부 여당은 재벌 대기업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재벌 개혁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예. 예를 들면 기존 순환 출자도 금지해야 된다는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어요. 네. 그런데 경제 민주화에 소극적인 정부 여당의 반대로 이게 계속 심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가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노동개혁 문제인데요. 예. 노동개혁을 할 게 아니라 재벌개혁부터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일부에서는 특히 진보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의 많은 문제가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네. 재벌 개혁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실은 재벌 개혁이 되면 노동개혁도 부수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만 저는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요. 예. 문제는 이제 정부 여당이 재벌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정부가 4대 개혁, 그러니까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이 네 가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기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할 능력이 되느냐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예. 실은 분란만 야기하지 말고 저는 하나라도 역사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공무원연금법이 이제 개정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정이 됐는데 이게 국민 대타협의 형식을 거쳐서 통과됐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같은 것은 보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분란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과연 노동개혁 문제에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우선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합의된 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노동자 측에도 사용자 측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 계시거든요. 예.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정치권이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는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또다시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압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도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절차와 과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우선 정년 연장에 대응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예. 다만 이것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순서 면에서 보면 우리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공공기관부터 시행해서 민간기관까지 확산시켜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년 연장의 의미가 없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정년이 종전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런 기관에까지 임금 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과 설득이나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임금 피크제와 함께 또 한 가지 노동개혁의 현안이라면 역시 고용유연성 문제겠죠. 예. 해고 요건 완화가 결국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근로자 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소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유럽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보다 노동 유연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정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노동 유연성도 높지만 해고가 되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예.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랄지 이런 고용 서비스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노동 유연성 그리고 기본 소득 보장 시스템 그리고 고용 서비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황금의 삼각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동 유연성 강조하는 것 좋지만 이 삼각형 속에서 황금의 삼각형 모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노동 유연성만 강조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이 희생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건데요. 예. 현재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세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양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양도 매우 중요하지만 질적 수준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실업자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형식적으로 일자리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예. 일자리 질도 이제 제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임시적으로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일자리는 저는 정기적으로 흡수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예. 이제 그런 전제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형 성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 정부는 성장률 수치만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성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느냐 이런 내실을 이제 중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OECD 국가의 평균 1년 일하는 시간이 1,800시간이 안 되는데 네. 우리는 2,100시간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하는 시간도 나누게 되면 네.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자리는 이번 추경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방약이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돈을 끊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이거는 진실로 일자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가 나쁨으로 인해서 경기 순환적으로 일시적으로 경제가 나쁠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수돗물 이렇게 펌핑 효과,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경기 순환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자리 창출형 경제 구조로 바꾸고 가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